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슈에 대한 정당별 정책들을 비교했습니다. 구티비와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지성과 영성을 재충전하기 위한 제12회 신학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2010년 스크린에 올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하모니가 뮤지컬로 관객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지방행정을 담당할 리더를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행정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텐데요. 구티비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정당 정책을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요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국가 책임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이색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녀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관이 공동으로 출산장려위원회를 구성해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기에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이슈에 대해 양당은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한국당은 보다 강력한 어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합법화 추진이나 동성애 교육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헌법 개정 논의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선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국민의 원성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양당은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대기오염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저감해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와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인사말을 전한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박현규 대표회장은 한직선의 오랜 사역 노하우와 구티비의 미디어 역량이 만나 좋은 효과를 발휘하길 바란다며 활발한 복음 사역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한직선의 다양한 사역에 힘을 실어주며 양 기관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티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직선은 국내 최대 기독교 평신도 단체로 직장 내 선교 활동과 구제 활동, 소외이웃 섬김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직선 소속 평신도들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가입해 활발한 복음 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한신교회 신학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미국 명문사립대학인 에모리 대학교의 신학 교수들이 강사로 나섰는데요. 목회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문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란 주제로 12년째 열리고 있는 목회자 연장교육을 위한 신학심포지엄. 올해는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인의 삶과 신약시대 여성의 역할, 교회의 세속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신학적 의미를 고찰하는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2007년부터 진행된 12번의 심포지엄에 한 해도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한 목회자는 해외 석학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데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목회 현장이 바뀌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학교를 졸업한 지가 이제 한 20년 넘게 되다 보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늘 있습니다. 심포지엄 첫날 강사로 나선 미국 에모리 대학교 캔들러 신학대학원 테드 스미스 교수는 현대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In describing them, though, I do not mean simply to call preachers to reject them. Instead, I hope to deepen the church's discernment
in relation to these practices, perhaps spotting some piecemeal ways we can work more faithfully in this time in which we find ourselves.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과 연합해 매년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해온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는 목회자들이 여러 사역으로 분주하더라도 지성과 영성을 새롭게 함양하기 위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주일에도 5번 내지 7번씩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의 석학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그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듣고 우리도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한신교회는 앞으로 샌프란시스코 신대원과 함께 한신대학교의 학위 과정을 개설해 보다 체계적인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지난 2010년 스크린에 올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하모니가 뮤지컬로 관객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작품은 가슴 따뜻해지는 스토리와 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입니다. 뮤지컬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교도소에 온 주인공들이 합창단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음대 교수 출신 문옥과 밤무대 가수였던 화자, 레슬러 선수 꽃순, 성악과 출신 유미 등 다양한 캐릭터의 주인공들은 합창단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느끼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삶의 하모니를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김문옥 역엔 원로 가수 윤복희 권사가 배역을 맡았습니다. 윤복희 권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교적인 색채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종교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뮤지컬은 참여형 뮤지컬로 공연마다 시민합창단이 배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한편 뮤지컬 하모니는 지난 2012년 영화의 스토리를 각색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제로 서울여대 체프를 위해 처음 공연된 바 있습니다. 공연은 10일까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구세군 제21대 대장에 브라이언 패들 사관이 선출됐습니다. 세계구세군 대장은 국제본부 사관과 세계 각국 사령관을 비롯한 108명이 영국 런던 구세군 국제본부에서 진행한 회의를 통해 선출됐습니다. 패들 대장은 캐나다 구세군 사관으로 현재 세계구세군 참모총장으로 사역 중입니다. 공식 업무는 현 세계대장인 안드레 콕스의 임기가 마치는 오는 8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유럽에서 기독교 정신이 크게 퇴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서유럽 15개국 24,5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 서유럽인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교회엔 출석하지 않는 등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성결혼이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14%의 응답자만이 삶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탈리아를 제외한 14개국에서 가나안 성도 비율이 주일을 성수하는 기독교인 비율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가나안 성도 비율은 55%로 주일 성수 성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법안이 주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에반로 의원의 주도로 발의됐으며 지난 4월 주 하원에서 50대 18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각종 광고나 홍보 활동 일체가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또 반동성애적 내용의 목회적 상담과 조언, 설교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를 팔면 제3세계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탐스의 기부 지분율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스의 최고 경영자 짐 에일링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부된 7,500만 켤레의 신발 중 5천만 켤레는 한국 소비자가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탐스의 기부 철학을 잘 이해해주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탐스의 신발 기부는 2006년부터 시작됐으며 창업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크리스천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SNS를 통해 내놓은 TV 광고가 이란에서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된 광고에서 남성은 올림픽 TV 경기 중계에 집중하는 반면 여성은 아기를 돌보는 등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삼성전자 이란 지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차별이라고 비판하는 댓글을 대거 달았습니다. 한편 이란의 사회적 관습을 고려할 때 광고에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환호성을 지르며 감정을 표시했다면 반대로 보수적 종교계의 비판을 받았을 거란 네티즌의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에 연대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교회협은 공개 서한을 통해 북미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조약, 비핵화 등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촉구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카드를 전 세계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6.13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18 교육감 선거 후보정책 질의를 진행합니다. 기독교학교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12가지 정책 항목을 전국 교육감 후보에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정책 질의는 5월 3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각 후보들의 입장을 분석해 한국교회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성폭력 상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전화 상담은 전문 상담사인 이두경 목사가 담당합니다. 이 목사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감출수록 심각해지고 드러내 상담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총회는 기독교 여성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과 피해자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오는 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제15회 미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서고 공연을 관람하는 통합 콘서트로 꾸며집니다. 공연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에겐 문화향유의 기회를, 비장애인에겐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